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 강하고 길게 내리겠습니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이 양국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벨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수주를 낙관한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공판은 검찰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되며 선고는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 운행이 지연되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에어컨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민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통신장비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을 공언해 양측의 전면전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라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낮에도 선선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심가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강수량을 보여주는 레이더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전라남도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는 붉은색 구름이 보입니다. 비구름은 점차 확대돼 오후엔 전국에 많은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한반도에 머물던 뜨거운 공기와 만나 강한 비를 뿌리는 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최대 150mm가 내리고 강원도 동해안이나 산지에는 300mm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20일 금요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9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도 20도 초반에 머뭅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며 아침과 10도가량 차이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만 30도를 넘는 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기소된 지 2년 만인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재판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은 모습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중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만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도 이제 곧 결심인데요. 오늘 오전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는 발언과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이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2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의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각각 상대국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체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박 4일 체코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원전 건설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등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체코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원자력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벨 대통령도 이번 한국의 입찰이 체코 산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Vysoká míra zapojení našich firem by mohla dosáhnout až 60%. 체코 원전 수주의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에 대해선 두 정상 모두 한 목소리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에 도착하자마자 바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순방 둘째 날에는 파벨 대통령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현지 원전 기업들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신고는 거짓 신고로 밝혀졌고 이 허위 신고를 한 사람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나온 여론조사는 여전히 초박빙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번의 암살 시도로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세장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주 유세에 앞서 유세장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경찰은 폭발물 관련 신고가 있었고 거짓 신고자를 구금해 신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 때 개 고양이 식용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신변 위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I'm going to go there in the next 2 weeks. I'm going to Springfield and I'm going to Aurora. You may never see me again, but that's okay. 여론조사 지지율은 여전히 접전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투표 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지지율이 분위기를 반영하지만 실제 당선 여부는 경합주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일어난 통신장비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라 양측의 전면전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발생한 통신장비의 동시다발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영상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이번 폭발 사건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 남부로 진입하길 바란다고 도발했습니다. لا شك أن العدوان الذي حصل هو عدوان كبير وكما قلت في سياق الكلمة هو غير مسبوق وسيواجه بحساب عسير وقصاص عادل من حيث يحتسبون ومن حيث لا يحتسبون.
나스랄라 연설 직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참모총장이 북부 지역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레바논의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30개의 헤즈볼라 발사대와 테러 인프라 시설을 폭격했고 레바논 남부 무기 저장고도 공격했습니다.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확전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통신장비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선 수재에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공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화천대유에서 아들의 성과금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모두 32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접종부터 시작하고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퇴근을 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에선 불이 나면서 연기를 마신 주민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찜통더위 속에 불 꺼진 전동차 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승객들이 빠져나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를 회송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창동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고장나며 멈춰 섰습니다. 노원역에서 기다렸어요.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열차 안에 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나오라고만 하고 일단 다른 교통편 이용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열차 고장의 여파로 운행이 지연되며 퇴근 시간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승객들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찜통 같은 열차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고장 50여 분 만에 운행을 재개한 서울교통공사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창가가 검게 그을렸고 현관문 주위와 비상계단에도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금천구의 18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가 올라갔더니 그냥 바로 그냥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연기 촥 해가지고 녹슨 거예요.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는데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실내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에서 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일부가 훼손돼 있었는데요. 경인 아라뱃길에선 이렇게 시신이 몇 차례 발견됐었는데 뱃길이 워낙 길고 인적도 드물어 사망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굴포천 1교 근처에서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지어 시신은 일부가 훼손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정황이 없고 유서도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에도 많게는 몇 번씩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는데 경인 아라뱃길에는 인적이 워낙 드물어 사고를 막는 건 물론 사망 원인을 밝히기조차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길이 20km, 폭 100m가 넘는 아라뱃길 전체를 비추는 CCTV는 고작 27대. 평균 1.5km에 하나씩 축구장 200개가 넘는 공간을 CCTV 한 대로 감시하는 꼴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발견된 한 여성의 시신도 훼손된 상태였지만 4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발견 장소에서 너무 원거리에서 찍다 보니까 야간에는 뭐 자동차 불빛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2016년 6월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 역시 목격자도 범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들통나자 황급히 달아났지만 용감한 시민들이 이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거리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갑자기 세 남성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붙잡고 늘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들통나자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뭉쳐있는 것만 봤지. 그냥 싸운 줄 알았는데. 황급히 도주한 A씨는 시민들에게 저지당해 현장에서 6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목격한 남성 2명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반응해 A씨를 붙잡고 다른 시민은 이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추석 연휴엔 119 구급차에 실려가던 30대 군인이 구급대원에게 난동을 피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껏 치료해줬더니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의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에 폭언까지 했는데 난동을 부리는 이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보도에 신혜진 기자입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내부입니다. 구급대원이 누워있는 남성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갑자기 손을 뿌리치더니 다짜고짜 구급대원의 뺨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대원이 남성의 손을 잡고 제압하자 이번엔 발길질에 이어지고 폭언도 퍼붓습니다. 인천 서구청 인근을 지나던 구급차 안에서 입술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던 남성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에 달렸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30대 현역 군인. 구급대원은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다. 2년 전 관련법 개정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해마다 평균 260건에 달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지난해 한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았습니다. 강세연 기자가 학교를 직접 돌아봤습니다. 자동차가 대학교 캠퍼스 안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보행자가 차량 사이에서 걸어 나오자 멈추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캠퍼스 안에서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달부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사고를 막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고 현장엔 여전히 도로를 따라 주차돼 있고 학생들이 차 사이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향합니다. 이렇게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은 급제동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지만 높이가 낮아 속도를 충분히 줄이긴 어렵고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달리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경사진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빨리 다니는 걸 보기도 했고. 일반 도로와 달리 캠퍼스에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방심하기 쉽습니다. 차량들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잘 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행자들은 여기는 내 공간인데
차들이 날 피해 가야지. 그러니까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나오거나 차와 뒤섞여 걷다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시설이 필요하지만 차를 타고 돌아보니 방지턱이 낮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모퉁이에 있어 보행자가 나오는 걸 빨리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오토바이가 방지턱 사이에 있는 틈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기도 합니다. 시야가 안 좋은 곳에 반사경을 설치하고요. 그 속도가 날 만한 그냥 긴 직선 구간이나 내리막 구간이나 방지턱이 됐던지 속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사고가 일어난 뒤에 달라지는 건 너무 늦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건물 안 무빙워크에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휠체어를 순식간에 낚아채 사고를 막은 시민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인데요. 내려오는 방향의 무빙워크에서 여성이 탄 휠체어가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상황. 마침 앞을 지나던 한 남성이 이 모습을 발견한 듯 자리를 잡고 서더니 주저없이 휠체어를 낚아채 멈춰 세웁니다. 남성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 휠체어를 재빠르게 잡은 채 구심력을 이용해 빙그르르 한 바퀴 돌렸고 다행히 사고 없이 휠체어가 멈춰 섰는데요. 누리꾼들은 저렇게 돌려 세우지 않았으면 환자가 앞으로 튀어나갔을 텐데 순간 판단력이 대단하다며 남성의 기지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네요. 추석 명절을 맞아 자녀에게 입힐 한복을 주문해서 입힌 후에 곧바로 반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반품 제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글쓴이가 SNS에 사연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물건을 회수하러 갔는데 다 뜯겨 있어서 뭔가 했더니 아동 한복 세트였다고 합니다. 전날 주문해서 추석 당일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그걸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을 요청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양심 없는 행동에 내가 다 부끄럽다, 얌체 소비자가 따로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어제 공식 SNS 계정에 짧은 문구와 함께 공개한 포스터는 게재된 지 약 5시간 만에 좋아요 14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포스터엔 녹색 운동복 차림의 인물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채 분홍색 옷에 가면을 쓴 사람의 손에 짐짝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바닥 한쪽엔 리본으로 포장된 커다란 검은 상자가 놓였고 무지개색 바닥 군데군데 붉은 피로 얼룩져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올해 12월 26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또 한 번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각종 흥행 기록을 세울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을 쏠 때 보통 바다에 있는 무인도를 향해 발사를 해왔는데요. 이번엔 이례적으로 함경북도에 있는 산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정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얀색 열십자로 표시된 타깃을 향해 미사일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검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탄착된 미사일의 시험 발사 과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봅니다. 북한이 4.5톤급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에 탄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과 함께 내륙을 향해 발사했다고 의도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고 발표해왔고 우리 군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내륙에 탄착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의 정확성을 과시하기 위해 탄착 지점을 내륙에 둔 시험을 강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4.5톤급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시험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탄착 지점의 정확도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것이 뚫고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형상이라든가 고중량의 탄두가 뚫고 들어갈 때 형상과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전투 응용도에 맞게 성능을 개량한 전략 순항 미사일 실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한 김 위원장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국가 제1의 중대사이며 외부 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이 북한과 똑같이 보조를 맞추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 나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관계의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평화통일론 대신 두 국가론을 띄운 셈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존의 통일 담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권에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과 보조를 맞춘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며 현실성 없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평화통일 포기론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평화회의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추석 연휴 미뤄졌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표 지역화폐법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필리버스터를 고민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을 택했습니다. 반복되는 거부권에도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론 악화를 노리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는 국민의힘, 대결 국면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에 반대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뜻을 꺾지 않자 보이콧을 택한 겁니다. 두 건의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적 갈등과 긴장이 높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4.10 공천 개입 의혹까지 총 8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일 먼저 안건으로 올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3명도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천 방식의 최혜병 특검법도 만장일치였는데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지역화폐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막무가내 본회의를 열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회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날치기는 빠른 길 같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입니다.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행사 시점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3개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동안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어 특검 중독, 빚더미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통과된 3개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장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합니다. 이성이란 특검 중독, 분별 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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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하고 민주당의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최혜병 특검법 등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반대 논리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은 이런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이콧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3가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 개발수식 선전선동을 통해 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반복해 통과시키려는 악의적 적대적 행태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2달 만에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리로 보이는데요.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체코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김건희 여사와는 서로 목례를 합니다. 오는 24일엔 윤 대통령이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 차례 연기했던 만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 취임 직후인 7월 24일 만찬 회동 이후 공식 만남은 약 2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여당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돌파구 모색을 위한 자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모두가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민심은 냉담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드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의제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정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앞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같은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남겨뒀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식을 열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심 총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거듭 강조하며 중대부패, 경제범죄 척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한 심 총장은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에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심 총장 앞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다음 주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직후 최종 처분이 결정될 텐데 심 총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기소할지, 이 사건에서 박탈되어 있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야권 수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심 총장 취임에 맞춰 김서구 차관과 이진동 대검차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두 대표는 이번 정산지원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한편 피해자들이 만든 모임은 경영진을 상대로 첫 번째 집단 고소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로 티몬, 위메프 대표들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 출범 50일 만에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대표는 모회사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정산대금 500억 원을 쓰고 정산지연 가능성을 알고도 1조 4천억 원가량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정산대금 사용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정산지연 정황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산의 지연에 어떤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갑자기 이제 뱅크런이 터지면서 그 위시 인수 때 티몬이랑 위메프 정산 대금이 좀 흘러가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좀 관여를 하신 게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미국 상장을 위해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책임을 구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함께 출석한 류하연 위메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수사는 진술이 아닌 증거를 갖고 하는 거라며 혐의 입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두 계열사 대표 조사가 끝나면 남은 건 정점에 있는 구 대표뿐이지만 실무자 조사 등이 더 필요한 만큼 소환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피해 업체 97곳은 구 대표 구속 등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추가 고발도 이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3년 넘게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지난 5월 기준으로 23만 명,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8만 명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했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에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한 모습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고 한 1, 2년 정도 더 막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이 5월 기준으로 약 2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율이 34%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9만 명대이던 그냥 쉰 청년 수는 8만 명대까지 줄어들다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뽑는 숫자가 줄어 아예 취업을 단념하는 취업 포기 상태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취업문도 굉장히 작아졌고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 지원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고립 은둔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지만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 속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취업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드라마 쇼군을 아시나요? 1600년대 시대 일본을 그린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이로 인해 덩달아 이 수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도검을 쥐고 있습니다. 검술 실력이 제법인데요. 일본 도쿄의 한 교습소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열린 사무라이 수업이 한창입니다. 관장은 최근 이곳 교습생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하는데요.
드라마 쇼군이 에미상 18개 부문을 싹쓸이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장은 자신도 쇼군의 주연 배우 팬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의 오래된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조명을 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년 연속 극심한 가뭄으로 식물 대부분이 말라 죽었고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산불이 발생을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데요. 이로 인해 아마존 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 바닥이 말라붙어 흙밭이 됐습니다. 난파선의 모습도 보이고 어선은 출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마존강 유역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하는 아마존강의 주요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 역시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9월 강 수위가 상반기 평균보다 4m 이상 낮아지면서 가뭄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 피해가 있다 보니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짐바브웨가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이 맞는 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짐바브웨 야생동물관리당국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가뭄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코끼리 2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끼리 고기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분배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올해 초부터 심각한 가뭄이 시작되면서 짐바브웨는 국가재난을 선포하기까지 했는데요. 가뭄의 여파로 급성 기근에 직면할 것을 대비함이라는데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쇼 뮤지컬의 대명사 킹키부츠가 1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또 모차르트의 고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킹키부츠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폐업 위기의 공장을 살리려고 초보 사장 찰리가 특별한 부츠를 만들며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유쾌한 스토리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 팝 가수 신디 로퍼가 작사 작곡한 넘버와 화려한 무대는 쇼 뮤지컬의 정석입니다. 또 커튼콜에 배우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레이즈엽은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킹키부츠만의 매력입니다. 저걸 왜 신지 그랬는데 신고 나니 그 모든 거를 감수할 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었구나. 제 안에 내재돼 있던 저의 미적 감각을 깨워준 어떤 도구였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재현 작가는 삶에 자리 잡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기억을 캔버스 위에 재구성합니다. 물감을 두텁게 바르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거친 듯 투박하게 표현된 사람과 사물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담담한 표정의 소년과 클래식한 초상화 포즈, 타치히토 호리코시는 섬세한 보색의 대비와 세밀한 붓질, 투명함과 불투명을 오가는 채색법을 선보입니다. 갤러리 조은이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인물을 표현하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합니다. 모차르트의 고향 짤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는 오페라, 연극, 콘서트 등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모입니다. 현장을 갈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빈필하모닉, 안드리스 넬슨스 연주를 대형 스크린과 섬세하고 웅장한 사운드로 재현해 생생한 감동을 전합니다. 이 시대의 지휘자라는 평을 받은 넬슨스와 빈필하모닉은 음악적 실험이 가득하고 혁신적인 기법을 요구하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9번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길게 이어졌던 늦더위가 모두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21도,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면서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수도권과 강원,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남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귀포와 순창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20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씩 매우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의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